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10명 중 3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췌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30년간 췌장 질환을 연구하며 만난 분들 중 80%가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췌장과 관련된 질환을 30년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69세 남성분이 6개월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허리가 아팠는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대요. 체중도 8kg이나 빠졌는데 다이어트 된다고 오히려 좋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얼굴이 좀 여유였다고는 했지만 건강해 보인다며 칭찬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등과 명치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이미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은 이미 상당 부분 기능을 잃은 상태였고 주변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만약 6개월 전 그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렸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이분이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릴 딱 3가지 신호만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췌장은 간과 달리 침묵의 장기예요. 통증을 아주 애매하게 보내서 대부분 소화불량이나 근육통, 피로로만 생각하고 넘기시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8가지 신호 중 단 2개만 해당돼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일찍 발견할 수 있고 그 시간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그 시간 차이가 회복과 악화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년 전 제 대학 선배였던 분이 계셨어요. 평소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셨죠. 등산도 다니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준호야, 요즘 이상하게 밥만 먹으면 명치가 답답하고 등까지 뻐근한데 이게 뭘까? 소화제도 먹어보고 위장약도 먹어봤는데 전혀 안 나. 병원도 갔는데 위염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약 먹어도 계속 이래.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 아니겠냐고 좀 쉬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제 평생 후회로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선배의 신호를 그냥 넘긴 거예요. 그런데 2개월 뒤 선배가 다시 전화하셨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리고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준호야, 나 요즘 밤에 잠을 못 자. 아침에 거울 보면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아. 뺨이 푹 꺼지고 눈이 움푹 들어갔어. 살이 계속 빠지는데 무서워. 밤마다 혹시 나한테 큰 병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을 설쳐.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화불량, 등 통증, 체중 감소.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하는 게 췌장이거든요. 바로 다음날 선배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실제로 보니 2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헬쑥하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증상을 들었고 췌장 검사를 강하게 권했습니다. 선배는 췌장은 생각도 못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위가 나쁜 줄만 알았다고요. 검사 결과는 제 우려가 맞았습니다. 췌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고 췌장 주변에 작은 변화까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한 달만 더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선배는 그날부터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단 하나의 아침 습관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체중과 컨디션을 5분만 기록하는 겁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어디가 불편했는지, 몇 시간 잤는지 간단히 적는 거였죠. 그리고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일절 끊으시고 하루 3끼 대신 4끼를 조금씩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30분씩
천천히 걷기도 시작하셨고요. 3개월 후 선배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습니다. 검사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무엇보다 선배 본인이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호야, 내가 진작 알았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근데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이제 내 몸이 뭘 원하는지 알 것 같아.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제 선배를 살린 그 습관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8가지 신호는 제 선배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신호를 놓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소용없어질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자, 이제 췌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다이어트 하지 않았는데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함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살 빠지는 걸 오히려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3개월에 5kg 빠지면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살 빠져서 좋아 보인다고 칭찬하거든요. 제가 만난 박영호 68세님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평소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2달 만에 4kg이 빠지자 주변에서 젊어 보인다고 칭찬을 받으셨대요. 부인분도 좋아하셨고요. 운동도 특별히 안 하고 식사량도 줄이지 않았는데 살이 빠지니까 신기하다고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밤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불안감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헬쑥해지는 게 느껴졌고 옷을 입을 때도 헐렁해지는 게 이상했대요. 그래서 결국 검사를 받기로 하셨고 결과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췌장 기능이 정상의 30%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한국소화기연구협회의 2023년 보고를 보면 췌장에 문제가 생긴 분들의 92%가 체중 감소를 가장 먼저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음식은 들어가는데 몸은 굶주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빠지는 겁니다. 특히 지방과 단백질 흡수가 안 되니까 근육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체중계 숫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탄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최근 3개월 사이 원래 체중의 5% 이상이 특별한 이유 없이 줄었다면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보시고 기록해 두세요. 갑자기 일주일에 1kg 이상 빠진다면 바로 다음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신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30년 연구하면서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명치가 아픈데 등까지 함께 아프면 90% 췌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척추 바로 앞쪽에 딱 붙어 있거든요. 위는 앞쪽에 있지만 췌장은 깊숙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앞에서 시작해서 뒤로 뻗치는 겁니다. 조성민 64세님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이분은 6개월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처음에는 허리가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답니다. 당연히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정형외과를 찾아가셨죠.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디스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프니까 물리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한 달 동안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도 맞았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등이 너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대요. 엎드려 자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엎드려 자보기도 하고 베개를 배에 받쳐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하셨답니다. 진통제는 거의 달고 사셨고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3시쯤이었대요. 갑자기 명치와 등이 동시에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식은땀이 나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부인분이 깜짝 놀라서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증상을 듣더니 췌장을 의심하고 바로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만성 췌장염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조성민 님이 처음부터 명치도 함께 불편하다는 걸 인식하셨다면 6개월을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허리만 아픈 줄 알고 계속 디스크만 의심하신 거죠. 국내 통증연구협회의 분석 결과를 보면 명치와 등의 통증이 동시에 올 때 췌장 이상 가능성이 단순 소화불량이나 근육통보다 2.3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이런 특징이 있으면 거의 확실합니다.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몸을 앞으로 숙이면 조금 덜 아픈 느낌이 들면 이건 췌장 신호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허리 아프다고 파스 붙이고 계신가요? 명치도 함께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신호는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항상 같이 나타나거든요. 식욕이 뚝 떨어지면서 피곤이 전혀 안 풀린다면 이미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강미정 72세님은 50년간 요리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가족들 밥 차려주는 게 삶의 낙이셨고 손주들한테 맛있는 음식 해주는 걸 무척 즐거워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주방에 들어가는 게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껍고 밥상 앞에 앉으면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예전에는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끼 겨우 드시는 정도였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해도 전혀 먹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어지셨답니다. 온몸이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워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계셨어요. 자녀분들이 그렇게 활동적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시니까 우울증 아니냐고 정신과 상담도 권하셨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의 40%밖에 안 나왔어요. 췌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입맛도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췌장 기능 이상으로 진단받은 분들 중 73%가 이 두 증상을 동시에 호소합니다. 몸이 영양을 흡수 못하니 에너지가 없고 에너지가 없으니 식욕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2주 이상 입맛이 없고 자도 피곤하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나 우울증, 갱년기로만 넘기지 마세요. 반드시 췌장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한 달 이상 계속되고 특히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대변이 밝아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건 이미 췌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윤명수 59세님의 경우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분은 평소 삼겹살을 정말 좋아하셨대요. 주말마다 가족들과 고기 구워 먹는 게 큰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삼겹살 한 점만 드셔도 다음날 화장실에서 고생하기 시작하셨어요. 대변 색깔이 평소보다 훨씬 밝은 노란색, 거의 연한 베이지색에 가까웠답니다. 그리고 물에 뭔가 기름이 둥둥 뜨는 것처럼 보였어요. 변기물을 내려도 변기벽에 기름때 같은 게 남았고요. 가스도 엄청나게 차서 배가 북처럼 팽팽해지고 불편했답니다. 처음에는 체했나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꼭 이런 증상이 생겼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 췌장 효소 분비가 심각하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자료를 보면 췌장 효소 분비가 줄어든 사람의 58%가 기름진 음식 섭취 후 증상이 악화되는 걸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을 분해하려면 췌장에서 나오는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췌장이 약하면 이 효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이 분해되지 않은 채로 그냥 배출되는 겁니다. 대변 색깔이 밝아지는 건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기름기가 눈에 보인다면
이미 췌장이 심하게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6번째, 7번째, 8번째는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앞에 5가지보다는 덜 흔하지만 나타나면 매우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6번째는 피부와 눈이 노래지는 황달입니다. 한도현 71세님은 어느 날 부인분이 당신 눈이 노랗다고 지적하셨대요. 거울을 보니 눈 흰자위가 정말 노랗게 변해 있었고 소변도 콜라색처럼 진하게 변했습니다. 피부도 가렵기 시작했고요. 피부과에 갔더니 피부 문제가 아니라 내과 질환을 의심하라고 하셨답니다. 검사 결과 췌장머리 부분이 담도를 막아서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황달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신호이니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7번째는 갑자기 혈당이 조절 안 되는 증상입니다. 서동일 66세님은 평소 혈당 관리를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식사도 조절하시고 운동도 하셨는데 3개월 사이 갑자기 혈당이 급상승했습니다. 약을 늘려도 잘 안 잡혔어요. 알고 보니 췌장 기능 변화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췌장은 소화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호르몬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당 수치가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급성 복통이 몇 달마다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최영우 62세님은 몇 달에 한 번씩 응급실을 갈 정도로 심한 명치 통증이 찾아왔어요. 매번 급성 위염이나 체한 것으로 진단받고 약 먹으면 나아졌는데 계속 반복됐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췌장 주변에 작은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패턴의 통증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췌장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췌장 변화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수 70세님은 아무 증상 없이 회사 건강검진에서 췌장에 작은 낭종이 발견됐어요. 본인은 전혀 불편한 게 없었는데 검사상으로만 보인 거죠. 초기에 발견해서 정기적으로 관찰하면서 관리했더니 큰 문제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으로 조기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8가지 신호였습니다.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꼭 검사 받아보세요. 그런데 신호를 알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췌장을 회복시킨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연구하고 관찰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췌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완전히 회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처음에는 왜 어떤 사람은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나빠지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성공한 분들을 따로 모아서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딱 3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 습관은 아침 5분 기록의 마법입니다. 제 대학 선배가 실제로 했던 바로 그 방법이에요. 처음에 선배에게 이걸 권했을 때 선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그냥 몸 좋아지는 약 없어. 매일 기록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권해서 마지못해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딱 4가지만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 체중, 어젯밤 몇 시간 잤는지, 어제 몸에서 불편했던 부위, 어제 먹은 음식 중 가장 기름진 것. 이게 전부였어요. 노트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느낌이 없으셨대요. 그냥 적기만 하니까 이게 뭔 도움이 되나 싶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2주째 되니까 조금씩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 날은 어김없이 체중이 줄어들고 명치가 불편했어요. 잠을 5시간 이하로 자면 다음 날 소화가 엉망이 되고 온몸이 무거웠고요. 한 달이 지나자 선배는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면 이틀 동안 불편하다는 것, 튀김은 소화가 안 되는 것, 밤 11시 이후에 자면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라는 것. 이 모든 게 숫자와 기록으로 명확하게 보이니까 실천하기도 훨씬 쉬워졌어요. 3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의 60%에서 85%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요. 선배는 그때부터 기록의 힘을 완전히 믿게 되셨고 지금도 매일 아침 기록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거창한 다이어리 필요 없습니다. 노트 한 권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매일 아침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체중, 수면, 불편한 곳, 먹은 음식, 이 4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 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췌장을 살립니다. 두 번째 비밀은 식사혁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박사님, 췌장에 좋은 음식이 뭔가요? 뭘 먹어야 하나요? 하지만 제가 30년 연구한 결과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김순자 67세님의 사례가 완벽한 증명입니다. 이분은 췌장 기능이 정상의 50%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처음 오셨을 때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먹는 것마다 속이 불편하고 체중은 계속 줄어들고 기운이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제가 김순자님께 식단을 완전히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3끼를 푸짐하게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5끼로 늘리되 한 끼 양은 확 줄이는 겁니다. 한 끼에 주먹 하나 반 정도 분량만 드시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아침 7시에 흰죽 반 공기, 오전 10시에 바나나 반 개와 두유 한 잔, 점심 12시에 현미밥 반 공기와 생선구이 한 토막, 오후 3시에 찐 고구마 작은 것 하나, 저녁 6시에 채소 듬뿍 넣은 죽 한 공기. 이렇게 하루를 쪼개서 조금씩 자주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이 안 되셨대요.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먹어야 하니까 힘들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2주째 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사 후에 속이 불편한 느낌이 확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밥만 먹으면 배가 빵빵하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식사 후에도 편안했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완전히 끊으셨어요. 튀김, 삼겹살, 치킨, 볶음밥 이런 거 다 끊으셨습니다. 대신 찌고 삶고 끓이는 조리법만 사용하셨죠. 생선도 구이보다는 찜으로, 고기도 삶아서 드셨습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기보다 무쳐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셨고요. 한 달 후 김순자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생기가 돌고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통증도 거의 없어졌고 체중도 더 이상 줄지 않고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4개월 후 검사에서는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됐습니다. 제가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 췌장 회복에 성공한 사람들의 94%가 이소량 다빈도 식사법을 실천했습니다. 하루 3끼 푸짐하게가 아니라 5끼 조금씩. 이게 핵심입니다. 췌장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소화시키는 걸 힘들어해요. 조금씩 자주 주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움직임과 쉼의 황금 비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으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췌장이 약할 때는 오히려 과한 운동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정민호 61세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분은 췌장 진단을 받고 나서 건강을 되찾겠다는 각오로 헬스장에 등록하셨어요. 러닝머신에서 하루 30분씩 뛰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복근 운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 후 상태가 오히려 나빠졌어요. 명치 통증이 더 심해지고 소화도 더 안 되고 체중도 더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격한 운동을 하면 복부의 압박이 가해지면서 췌장의 부담이 커지거든요. 또 운동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췌장이 약해서 영양 흡수가 안 되니까 몸이 더 상하는 겁니다. 제가 정민호님께 운동 방법을 완전히 바꾸라고 했습니다. 헬스장은 당분간 그만두시고 집 근처 공원에서 천천히 걷기만 하라고요. 하루 30분,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침 식사 1시간 후에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1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만 했습니다. 팔 쭉 뻗기,
허리 천천히 돌리기, 다리 가볍게 주물러 주기. 이런 부드러운 동작들이었어요. 절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운동 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민호님은 걷고 돌아와서 반드시 2시간 동안은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쉬셨어요. 낮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그냥 눈 감고 음악 들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몸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준 거죠. 이렇게 움직임과 쉼의 비율을 1대4로 맞추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3개월 후 식욕이 돌아왔으며 5개월 만에 췌장 기능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제 연구 데이터를 보면 췌장 회복에 성공한 분들의 평균 운동 시간은 하루 30분이었고 평균 휴식 시간은 2시간 이상이었습니다. 무리하게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적당히 움직이고 충분히 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쉬는 시간에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의 타임라인이 있어요. 2주 후부터 통증이 줄기 시작하고 4주 후부터 식욕이 조금씩 돌아오고 8주 후부터 체중이 안정되고 12주 후부터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3개월 정도 좋아지면 많은 분들이 예전 생활로 돌아가세요.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치킨 한 번쯤 먹어도 되겠지, 기록은 이제 안 해도 되겠지 하면서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최소 6개월은 꾸준히 해야 완전히 회복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 습관들이 자연스러워져서 평생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췌장은 조용히 무너지지만 여러분이 제때 알아차리고 행동하면 충분히 되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8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명치와 등의 동시 통증, 식욕 저하와 지속되는 피로, 한 달 이상 오래가는 소화불량과 대변색 변화, 황달,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 반복되는 급성 복통,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췌장 변화. 이 중 2개만 해당돼도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3가지 비밀 습관을 꼭 실천하세요. 매일 아침 5분 기록하기, 하루 5끼 소량씩 나눠 먹기, 하루 30분 걷고 2시간 쉬기. 이 3가지가 제 선배를 살렸고 김순자님을 살렸고 정민호님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연구하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제발 다른 분들은 저처럼 늦게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더 이상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알았으니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바로 노트를 꺼내세요. 없으면 휴대폰 메모장을 여세요.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으세요. 내일 아침부터 5분 기록을 시작하는 겁니다. 체중, 수면 시간, 불편한 곳, 먹은 음식, 이 4가지만 적으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딱 한 달만요. 한 달 후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식단표와 일주일 실천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간대별로 뭘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언제 쉬면 되는지 하루 스케줄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8가지 신호 중 어떤 것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두렵더라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같은 증상으로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지켜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내일 아침 기록으로 만나요.